정작 바이러스는 진짜 세포하고는 결합하지 못하고 가짜하고 결합하고는 완치된 환자의 혈액 내에 만들어진 항체를 따로 분리해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뉴스나 언론 매체의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기만 해서 당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각 이슈별로 조금 쉽게 설명해보고자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외국의 모 제약회사에서 특정 물질로 환자를 치료한 후에 항체가 생겨갖고 상당히 희망적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곧이어서 일방적인 항체만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후속 뉴스가 쏟아지면서 약간 실망감을 줬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전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면역이 뭔지 그리고 항원과 항체가 뭔지 아주 쉽게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면역이란 뭘까요? 즉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내 몸의 방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병원체가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특정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1차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이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예방접종 등을 통해서 얻은 후천 면역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직접 죽이거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게 면역 반응입니다. 자, 그럼 항원과 항체 반응은 또 뭘까요? 초등학생들도 알기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외부에서 들어온 도둑을 항원, 그리고 이 도둑을 감시하거나 잡는 경비 아저씨를 항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즉 항원, 끝에 원이 있죠.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해서 항원, 이렇게 외우면 외우기 쉽습니다. 항체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서요. 그 중 하나가 특정 물질에 대해서 만들어진 항체는 그 물질에만 결합하고 다른 물질에는 결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경비 아저씨가 건물에 침입했던 그 도둑을 보고 난 너 한 녀석만 평생 쫓아다닐 거야, 뭐 이런 식이죠. 마치 열쇠하고 자물쇠 같아서 짝이 맞지 않는 열쇠로는 절대로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요. 여기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가 있는데요. 혹시 스파이크가 뭔지 모르시면 제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포 표면에 AC2라는 돌기가 있는데요. 이 돌기 모형이 사각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모양이 사각형을 잡을 수 있는 사각툴 형태라고 한다면 바이러스는 손쉽게 세포 표면에 달라붙어서 내부로 침투하게 되겠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에 둘러붙기 전에 재빨리 가짜 사각형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바이러스 스파이크가 이 가짜와 달라붙게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정작 바이러스는 진짜 세포하고는 결합하지 못하고 가짜하고 결합하고는 자기가 진짜 세포하고 결합한 줄 알고 안심하면서 한숨 늘어지게 자게 됩니다. 즉 감염 활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결합항체, 바인딩 안티바디와 중화항체,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결합항체는 원인 물질인 항원을 막는 능력이 없고요. 단지 항원에 결합한 뒤에 백혈구 형님들한테 여기 항원이 있으니까 어서 와서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와 다르게 중화항체는 항원의 효과를 없애두는 중화 기능이 있어서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 직접 달라붙어서 바이러스의 기능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뉴스에서 항체가 발견됐다고 좋아했는데 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항체는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중화항체가 아니고 단순히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나았을 때 나타나는 지표의 항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화항체가 생성돼야지만이 재감염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중화항체를 대량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와야지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최근에 바이러스의 RNA 분석을 국내 학자들이 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참 고무적인 일이네요.
참고로 항체 치료제가 뭐냐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난 이후에 완치된 환자의 혈액 내에 만들어진 항체를 따로 분리해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에만 결합해서 바이러스의 침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식 같은데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쪽 같기는 하네요. 말 그대로 중화항체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혈장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처럼 항체만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완치된 사람의 피에서 적혈구나 백혈구를 뺀 혈액 성분을 갖다가 치료제 그 자체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완치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완치자분들의 기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거고요. 알기 어렵게 나오는 최근 과학 이슈들을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희 지식이 한계 문제로 조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이슈가 나오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